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한 주죠. 일단 오늘부터 연준의 FOMC 1일차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내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 둘씩 나오게 될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이를 앞둔 경계감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 결과가 장중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아주 오랜만에 일제히 약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 지수가 0.5%의 마이너스, 나스닥 지수가 0.4% 하락하면서 21,100포인트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 S&P 500 지수 역시 0.3% 하락입니다. 6,379포인트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사실 개장 전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구인 건수, 이런 지표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구인 건수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이렇게 일제히 약세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었죠. 이때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 그 결과가 전해졌던 시점이었습니다. 일단 양국은 관세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고율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하는데 일단 잠정적인 합의가 떨어진 겁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한다라는 관문이 남아있고요. 아직 따라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발언을 현재 내놓은 상황이고요. 회담 종료 직후에 즉각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던 유예 연장 발표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였죠. 한 10일에서 12일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확정적으로 열흘 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WTI 국제 유가가 4% 넘게 장중에는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인도에 대해서는 20에서 25%의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는 점도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트닉 상무장관의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8월 1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이후로 더 이상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다만 여기서 중국은 제외가 됩니다. 중국은 금요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합의를 진행할 거라는 입장. 참고적으로 한국에게는 최선의 협상안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FOMC 1일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FOMC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연준 이사가 FOMC에 불참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파월 의장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쿠글러 이사입니다. 파월 의장의 편이 한 명 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FOMC 통화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주요한 시사점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여러 빅테크주들 쉬어가는 움직임들 포착이 됐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1% 안팎의 하락
반면에 메타의 주가가 2.5% 가장 부진한 흐름이었고요. 알파벳의 주가가 1.6%의 플러스권으로 오늘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 가운데에서는 어제까지 연속적인 최고치 랠리를 달려갔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0.7%가량 소폭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고요. 엔비디아의 후발주자인 브로드컴은 1.1%, AMD 최근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 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AMD에 대해서 칭찬을 쏟아내는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었죠. 이후로 주가 상승세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2.2%의 추가적인 강세로 진행이 됐다는 점. 그리고 오늘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소프트웨어 자동화 툴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어제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9.8%의 급등으로 진행됐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들 해서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일라이릴리 5.6% 급락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뉴스 팔로우업을 지속적으로 하셨을 텐데 노보노디스크가 가이던스에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기면서 주가가 더 크게 압박을 받았고요. 그러자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험사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락했다는 점까지 체크가 가능하겠고요. 그 밖에도 이렇게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환하게 초록불 혹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우선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결과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이던스 삭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 미국 경쟁사들 그리고 복제약들에 밀려서 올해 전체 매출 성장률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5월 전망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13에서 21%의 매출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었던 노보노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된 발표치가 8에서 14% 정도의 성장만을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대폭 삭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미국 안에서의 수요 둔화를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 성장률도 실망을 안깁니다. 원래는 최대 24% 정도의 성장을 내다봤다면 이제는 최대 16%까지 커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헤드라인 넘버 자체도 조금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 영업이익 역시도 9% 정도의 마이너스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하루 만에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21.83% 급락을 했고요. 이날 하루 사라진 시가총액만 해도 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96조 원에 이릅니다. 비만약 관련주들의 투심을 전반적으로 짓누르면서 일라이릴리의 주가 역시도 함께 급락하는 움직임, 5.6%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하루 동안 액수로는 45달러 급락을 했습니다. 762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주가이고요. 다음으로는 애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이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걸까요? 오늘 한 가지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 미국의 미시간주 안에 있는 도시죠. 디트로이트 안에 제조 아카데미를 오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 그리고 AI와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게 될 아카데미이고요. CNBC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사업과 투자를 부각시키려는 애플의 전략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오늘 애플과 관련해서 들려왔던 한 가지 소식은 애플이 인도에서의 생산을 램프업 시키기 위해서 최근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의 생산량이 실제 40%대까지 올라온 반면에 중국에서의 생산량은 20%대까지 급감
삭감했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관세율이 아무래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로도 소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20에서 25% 정도로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여전히 애플은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소화하면서 주가는 1.3%의 마이너스권 211달러 선까지 후퇴를 하는 양상이었고요. 이제 내일 발표될 실적 결과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보셔야겠네요. 다음으로는 보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딴 사고로 인해서 수년간 경영 부진을 겪어왔던 보잉이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됐던 실적이 조금 회복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매출액이 227억 5천만 달러였고요. 1.25달러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보잉의 항공기 인도량이 그만큼 높았다는 뜻이겠죠. 2분기에 인도된 항공기의 대수가 150대였고요. 2분기를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4.4% 하락하면서 230달러 선마저 이탈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쭉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737 맥스 여객기의 생산량 확대가 이번에 추진이 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좌측에서 그 승인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데에 대해서 실망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광통신 그리고 특수유리 제조사로 잘 알고 계실 코닝의 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4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19% 뛰어오른 수준이고요. EPS는 60센트,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다가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원래는 텔레비전이라든지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광통신을 만드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광 케이블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부문별로 봤을 때에는 광통신 부문의 매출액이 41% 뛰어오르면서 15억 7천만 달러 기록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특수소재 부문에서도 9%가량 증가되는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총이익률 36% 달성을 했고요. 이제 코닝의 경우에는 앞으로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된다면 그 수의 기대감까지 추가적으로 안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인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가는 12% 가까운 폭등 흐름을 가져가면서 62달러 선에 거의 근접해가는 움직임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운송 대장주에 해당하는 UPS의 실적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UPS의 실적은 미국 안에서의 소비 현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매출액이 2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고 EPS 역시 1.55달러로 미스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고 거기다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상당했는데 그만큼 지금 거시경제 혹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측에서 가이던스를 내놓기 어렵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UPS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다 그 말인즉슨 미국 안에서의 운송량이 급감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UPS의 실적 부진은 곧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UPS의 주가는 오늘 10.6% 가까이 급락하면서
90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음으로는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많이 아쉽게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매출액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41억 9천만 유로로 발표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 사실 시장에서는 1.9 유로가 기대됐었는데 깜짝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0.42 유로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상당히 많이 모여졌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보시면 4억 유로로 실망스럽게 발표됐던 영향이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가? 인건비와 마케팅 등 비용 증가로 인해서 생각보다 지출이 컸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 때문에 3분기 전망치 역시도 실망스럽게 발표된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스포티파이의 전체적인 인기가 시들해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MAU라고 부르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1% 급증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스포티파이를 가입하는 사람들, 유료 구독자 숫자 역시도 12% 급증하면서 2억 7,600명을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각각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어갔다는 점에는 긍정의 포인트가 그래도 살아있고요. 하반기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구, 자동화 툴, AI를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주된 관심 포인트로 우리가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실적이 잘 안 나왔다 보니까 스포티파이의 주가는 11.6% 폭락하면서 약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장 마감 후에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단 스타벅스의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매출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마진이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순이익이 50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 스타벅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쇼크 움직임은 어느 정도 제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부문별로 봤을 때에는 북미 지역에서 예상보다 선방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스타벅스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시장이죠. 중국 안에서의 매출액이 2%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데에도 긍정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임 CEO인 브라이언 리콜의 턴어라운드 전략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3%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 업체인 소파이도 확인해 보시죠. 실적 호조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으로 간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44% 급증하면서 8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EPS도 8센트로 컨센서스 대비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기술 플랫폼 부문 그리고 대출 부문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간 한편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106%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준 덕분에 이렇게 헤드라인 넘버 자체가 잘 나올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올해 실적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소파이의 주가 6.6% 뛰어오르면서 22.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또 다른 종목으로는 비자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 지출 회복에 힘입어서 3분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었고요. EPS가 19% 급증한 한편 국경 간 거래량이 12% 상승했다는 데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관세 시행 전에 선 지출이 많이 이뤄졌다라는 데에 대해서 신용카드 기업인 비자의 실적이 견인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의 주가는 3%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그려가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확인해 봤고요. 미국 증시 시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